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연말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요국 상승률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만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FMC도 있고 오미클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나마 이제 강보합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전체로 보면 여전히 우리 증시가 가장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브라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브라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쳐가지고 시장에서 신경 쓰면서 분석하는 국가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선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 독일, 일본이 좀 고만고만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대체로 에너지 소비국들이 조금 양호해지는 12월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입 많은 국가들이 흐름이 좀 12월 들어서는 양호해졌다.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2월 4주 마지막 주, 1월 첫 주로 이어지는 어떤 이제 흐름들을 좀 제가 몇 년 동안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4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4주가 마지막 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어쨌든 4주차는 증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대신 12월 마지막 주에 코스닥은 다 올랐어요. 매년. 예, 2015년 이후에 그리고 2015년 이후에 16년 이후에 첫 주는 1월 첫 주는 또 한 번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당장 어떤 의미 있는 수익을 낸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코스닥 또는 중소형 종목들의 장세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종목의 움직임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찰해 나가고 또 이제 좀 선제적인 공격을 해 놓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올해 들어서 FMC 끝난 다음 주는 또 증시 흐름이 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흐름이 괜찮긴 했는데 이게 이제 12월 마지막 주라는 특성이 이번에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어마어마한 어떤 방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연초에 어떤 움직일 종목을 관찰하는 주간으로 삼아보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죠. 금리 인상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제 금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잖아요. 이게 보시면 금리 인상하고 이 점선이 이제 금리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한동안 올랐거든요. 올라가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이 빠졌을 때 구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빠지는 구간이었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뚝 떨어졌을 때 미국의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 이제 주식시장도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 올려서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보다 과연 내년에 성장이 가능할 거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연준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를 보면 금리는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거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를 2.5%에다 놨다라는 거는 금리 아무리 올려도 2.5% 이상은 안 갈 것 같아. 이렇게 대체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2023년도 그 점도표를 보면 가장 높은 게 이제 2.0에서 2.25인데 거기 3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1.0에서 2.0에 몰려 있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2% 이하의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저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보다 중요한 거는 성장률인데 내년도는 이제 당초 9월보다 상향 조정됐어요. 3.8에서 4.0으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상향 조정됐으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수정이 돼야 되니까 2023년도는 2.5에서 2.2로 좀 내려가긴 했는데 2023년도는 내년도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게 실현이 될 거냐. 실현이 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 미증시는 그냥 금리고 뭐고 그냥 올라갈 거고 어렵겠는데 라고 하면 빠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변수가 뭐냐. 코로나가 다시 이제 지금 좀 발병이 되는 상황이 생긴 거냐. 확산이 되냐. 아니면은 치료제 백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수로서 코로나는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할 거냐. 또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 정말 진정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지 못하고 코로나도 확산되면 저 전망치는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거가 더 나쁜 시나리오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 저가 에너지 가격 주로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안정이 된다라면 이제 내년도에는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고 저 성장 목표치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주식시장도 완만하게 올라가겠지.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도를 더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재료를 해석해 줄 텐데 10월 이후에 이제 수급 동향이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이건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건 거의 다 금융 투자입니다. 금융 투자인데 금융 투자는 12월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하고 배당 날 때부터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는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변수는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1월 이후 2달 동안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순매수 금액이 6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오미크론, 다음에 이제 방역 강화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해준다면 투자자들이 이제 좀 안도를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받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가 붙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이렇게 싹 좋은 조건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도 올린다라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계속 해준다면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거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난주만 놓고 보면 그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3주 연속해서 하반기 들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3주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3주 연속해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금융주, 다음에 이제 철강주, 다음에 대형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금리 인상, 대형 바이오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다음에 제철, 철강주는 중국의 경기 부양, 최근에 이제 일부 그 광산에서의 어떤 문제, 생산 차질 문제 뭐 이런 것들 겹치면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좀 변동성이 컸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싹 일관성 있게 계속 저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 애매한 어떤 이슈들이 좀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3주 연속에서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웬만해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투자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아마 양도세 남은 물량이 있고 이제 쉽게 매수는 이제 주주명부 등재 전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말자. 이제 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은 핫하게 한번 움직였다가 이제 저거는 마무리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는 강했는데 그 외에는 업종이 전체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코스닥의 12월 마지막 1월 첫째 주에 강한 경향이 있었다. 그건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갔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게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업종에 좀 조짐이 보이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면 재료가 겹치는 게 방역은 강화되고 부스터샷 비율은 높아지고 요게 이제 좀 되죠. 그러니까 이동 제한하는 유럽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건 좀 걱정이 되지만 부스터샷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방역 강화는 곧 확진자가 정점을 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못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 재료 해석은 자기들 수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 방역 강화라는 이벤트를 외국인들은 매수 기회로 삼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최근에 4주 중에서 3주가 음봉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FOMC 때문에 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회피성 물량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핑계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무슨 추세 문제가 생긴 건지 지난주까지는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 이래버리면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거 금리가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번 주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올라가면 더 좋고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어느 업종이 가느냐. FOMC 전후에 올라가는 업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 인사들의 발언들 이번 주에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내년도 6월에 첫 금리 인상, 다음에 6, 9, 11로 가거나 또는 이제 6월
9월로 가거나 뭐 하여튼 요런 조합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2번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월 시나리오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연준 인사들이 세게 나오면 이러다가 3월에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먼 시점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FMC 이후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외국인들 매수하는 업종의 조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T 샀는데 그 다음에 매수하는 종목이 뭐 게임이라든가 이제 하여튼 뭐 서비스 업종 쪽 종목군들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경기 실적 자신감 이런 걸로 붙어줘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서비스 업종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좋긴 하지만 경기하고 연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려면 경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업종의 조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연초에 코스닥 게임 주도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해서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허투루 보지 말고 좀 냉정하게, 면밀하게 좀 앞으로 2주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나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왼쪽은 양봉이고 오른쪽은 음봉이잖아요. 예, 이게 수익률이 왼쪽 거는 플러스 5%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3%예요. 뭐냐면 왼쪽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어떤 원화 차트, 오른쪽은 뭐냐면 환율을 적용한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면 원화 차트는 올해 플러스가 돼 있는데 달러 차트는 마이너스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무시를 못하는 게, 큰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환율이 추세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간 사례들도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자잘한 상승인 경우 그렇고, 큰 상승은 환율은 빠지고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이런 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동향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하락이 나오거나 이제 그러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어떤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제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그 매수의 지속성 여부가 어떻게 될지 또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하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시장이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큰 상승 나오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고, 요 구도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예 장기적으로 3, 4년 이렇게 옆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두 경우 다 이제 뭐냐면 빠져봐야 이제 20주선, 하나는 이제 20월선, 다음에 또 하나는 60월선. 그러니까 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20월선, 그러니까 20월선이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큰 상승, 한 번 더 밀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아직은 그래도 일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그냥 60월선과 위로 올라갔다는 초장기적으로 계속 박스권 이상 어렵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지난달에 20월선에서 올라갔고 이번 달에 또 20월선에서 또 이제 저점이 나오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힘, 하이닉스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매수 조합,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희망 고문을 좀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나오는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하이닉스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어차피 제가 데이터를 다 못 모아서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3% 이상 증가될 때 제가 각각의 주가 상승률을 좀 모아봤거든요. 현재 3.05까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 1% 정도만 지분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제법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까지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수 규모, 지속성 여부, 요것도 시황상 되게 중요하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주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실적 데이터까지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개별 종목 장세, 여기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간, 이 정도로 이제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